예, 이제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산업곤충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진청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천적자원, 그리고 화분 매개자원, 요건 주로 이제 원예하시는 분들, 시설원예에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이제 환경정화자원, 그리고 식용자원, 그 다음에 약용자원, 그 다음에 물질이용자원, 그 다음에 환경지표자원, 그 다음 문화자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천적자원은 농업 경영 시 문제가 되는 해충의 밀도를 저하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포식성 천적과 기생성 천적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특정 식물만 먹는 종을 이용한 잡초 방지의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건 상당히 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실제 요거는 왕우렁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잡초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왕우렁이가 이제 사실은 식물은 다 먹기 때문에 특정 식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목본은 안 먹습니다만, 어쨌든 목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된 걸 말하죠. 딱딱한 거. 자, 어쨌든 요것은 해충 밀도를 이제 저하시키는 용도로 쓰는데, 뭐 진딧물 같은 경우, 뭐 파리, 응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디가 많이 발생한다 하면 진디에 해당하는 무당벌레, 예, 이런 놈들을 이런 놈들이라서 합니다. 이런 애들을 천적으로 활용하면 진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는 게고, 기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몸에 들어가서 그 소위 피 빨아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이 산업곤충 중에 이제 돈 되는 것 중에 천적,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사실 불행하죠, 그죠? 하지만 요즘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분 매개 자원은, 이것은 이제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야생 또는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사육된 화분 매개충을 이용해서 수분을 시킨다. 수분은 꽃가루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곤충 산업 분야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시설원에 딸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하우스, 고추 하우스에 가보시면 벌이 기본적으로 한 통 내지 두 통씩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벌이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꽃가루를, 여기 있는 꽃가루를 이쪽 저쪽에 막 옮겨 다니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통에 6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큰 돈은 안 돼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비닐하우스 산업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한 3만 헥타르여서 지금 4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 헥타르라고 하면 1헥타르에 보통 10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1헥타르의 기본이 10통인데 4만이면은 3만 통하고 4만이면은 4만 40만 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 한 80만, 한 100만 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1헥타르에 10통이 아니고 한 30통 필요하네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4만 헥타르라고 보면 한 100만 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만에 만 원인 경우에 100만 통에 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그러니까 400만이면은 어떻습니까? 400억입니다. 그래서 벌꿀이란다. 이 화분 매개 곤충의 한 400억 규모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다 안 쓰는 거죠. 다 안 쓰고 그냥 인위적으로 또 매개하는 경우도 있고, 선풍기를 이용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400억 시장은 안 되더라도 한 200억 시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정화 자원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계 또는 인위적인 환경 하에서 동식물의 조직을 먹어서 분해시켜 환경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곤충 자원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소똥구리라면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한 마리에 뭐 4만원, 뭐 6만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시골에서 클 때만 해도 소 이제 풀 먹이로 가는 거죠. 이제 산에 들에 이렇게 풀어놓고 소를 먹이다 보면 거기에 소가 똥을 눕니다. 그죠? 똥을 싸면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생깁니다. 그 벌레가 소똥구리죠. 소똥을 먹고 자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장수 풍뎅이 성충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사이즈는 적지만 그 다음 파리류 등의 곤충 자원이 이용된다 하는 거죠. 이 파리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 화장실에 가면 많이 있죠, 그죠? 구덕이라고 하는 거 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더기 자꾸 얘기했으면 하는데 그냥 파리류, 구더기류를 안 하고 파리류로 할게요. 파리류, 그러니까 이제 파리 종류가 동해등에도 여기에 사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식용자원은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이 식용자원이죠. 인간이 섭취할 수 있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곤충 자원을 전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에나 메뚜기 등 이미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자원 이외에 단백질원 공급을 위한 동물 사료용 자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군뱅이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메뚜기 벼에서 많이 있는 벼 메뚜기라고 하죠. 그죠? 진해도 사실 포함이 되고, 가장 옛날에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번데기죠. 그죠? 루이의 번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백강잠이라고 해서 오령 3일 정도 된 것들을 많이 이제 식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동물 사료용,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완견, 반려견, 이런 애들을 이제 사료로 쓰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밀룸이라고 있습니다. 밀룸이 이제 사실 영어로 돼서 그각이 납니다. 밀룸을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그다음 귀뚜라미 중에 이제 쌍별, 양쪽에 이제 이게 수염이 났다. 쌍별 귀뚜라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키로당 거의 10,000원 정도의 판매가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료가 되면 가격이 조금 달라지겠죠. 부가가치가 상승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개개 농가에서는 전국 네트워크 판매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생산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만, 이 동물 사료용은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용 자원은 인간의 건강 증진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을 약용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애기뿔 소똥구리, 코프리신하고 꿀벌의 프로폴리스,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되는데, 프로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꿀벌에서 그 벌 먹이는 경우에 프로폴리스 해가지고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 동충하초는 이제 주로 누이를 갖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에는 풀이고, 그러니까 하초고, 겨울에는 충입니다. 누이인데, 이건 뭐냐 하면, 누이가 있으면 누이에다가 동충하초 균이라고 하면 담자균이죠. 버섯은. 이 균을 이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해서 그 안에 몸체에 자라게 하는 거죠. 자란다는 말은 누이에 있는 양분을 이 풀이 먹는다는 거죠. 이 풀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먹기도 좋고, 또 요리 가공하기도 좋고 혐오감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군뱅이 동충하초를 활성화시키는 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이용 자원 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는 동물인 곤충은 그 종수만큼이나 다양한
대사적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곤충이 함유하고 있거나 대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 중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지표 자원은 특정한 환경 하에서만 서식이 가능한 곤충 자원을 선발하여 대상자의 환경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곤충 자원이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이 있는 조건에서 수생한다, 아니면 물이 없는 조건 이런 데서 얼마만큼, 과거에는 얼마만큼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만큼, 그러면은 이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탐사 또는 표준 자료로 쓰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문화자원은 인간의 문화활동인 창작, 문학, 예술 등 문학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소재로 이용되는 자원이고, 대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곤충종이 여기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면은, 호랑나비 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색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새도 뭐 곤충은 새는 곤충에 포함이 안 되지만 새 중에도 아주 예쁜 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하면 공작은 새 아니냐? 하여튼 공작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쁜 새들이 있듯이 이 곤충도 자세히 보면은 날아다니는 나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호랑나비 말고 노랑나비는 안 예쁘나? 예, 예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및 신규 산업 창출의 실행 과정에서 곤충 산업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면 실제로 구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곤충 자원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장서 제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생물 주권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하여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의 확대를 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향후 곤충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타켓으로 할 것은 식용에서 이제 약용까지 기능성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동충 하초로 또 추가로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산업곤충 분류 체계를 보시면 둘, 넷, 여섯, 그죠? 일곱, 8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적 자원은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분 매개도 좀 집단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 정화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죠? 동해등에는 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식용 자원은 우리가 군뱅이류, 그러니까 장수, 풍뎅이 유충하고 흰점막이 고무지 유충, 요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미름이라든지 또 배메뚜기, 상별 귀뚜라미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약용도 같이 들어가죠. 동충하초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근데 꿀벌도 하실 수가 있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큰 돈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건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잘못하면 좀 떠돌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기에는 이 양이 너무 적어서 다른 거 하면서 이제 꿀벌 하는 것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곳에서 이제 다른 일이 없이 이것만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이용하는 자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지표,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